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 이지의 경제쇼 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올드 요님들은요, 55세에서 80세를 칭하는데요. 이들은 국내외 트렌드 리더이자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세대이고요.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뛰시는 40, 50 세대에도 포함되죠. 20, 30 세대도 투자 팁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가치투자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가치투자 1세대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가치투자는 주식시장의 하이에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치투자의 속성이 무엇인지, 가치투자를 따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지, 절대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요님들을 가치투자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럼 이지의 경제쇼 요 네 번째 막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의장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모신 만큼 가치투자가 무엇인지, 가치주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요님들에게 좀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가치투자,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게 이제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대비시키는 게 가장 큰 오해고, 이제 가치투자와 가치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고요. 예. 근데 가치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평가된 기업은 다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내가 가진 주식은 이제 무가치주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 가치를 평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씁니다.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벌어들인 이제 자산이 내재돼 있는 거고, 자산 가치, 안정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 네. 수익 가치는 현재 얼마나 벌고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제 앞으로 벌 돈, 미래 가치, 이제 성장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자산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고, 또 수익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고, 또는 성장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주로 이제 성장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좋은 성장주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낮은 가격에 저평가됐을 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건 훌륭한 가치 투자죠. 성장주를 사는 거는 이제 뭐 모멘텀이고, 예. 뭐 어떤 전통 가치주, PBR이 낮고 PER이 낮은 주식을 사는 건 가치 투자다. 이건 전혀 잘못된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각각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도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건 그건 가치 투자다. 예. 그게 바이오가 됐든 기술주가 됐든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잘 모르는 산업에 투자하기 싫으니까 저희가 바이오나 기술주는 잘 모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알기 쉬운 뭐 소비재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가치 투자는 모멘텀 투자랑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투자 전략은 무수히 많잖아요. 기술적 분석, 뭐 펀더멘탈 투자, 뭐 이런 방식이 많지만은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자세, 태도 또는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치 투자. 아. 기업의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거고, 장세나 경제의 상황, 시황에 무관하게 오직 내가 가진 주식의 내재 가치만 집중해서 그냥 시장이 안 좋아도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를 하고, 아무리 시장이 화랑이라도 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를 하는 게 가치 투자고, 예. 그 외에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모멘텀 투자. 모멘텀 투자는 일종의 타이밍 매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큰 상관이 없고, 그냥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경기 민감주 사고, 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해? 그럼 주식을 팔고. 이게 주식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되니까. 왜냐면 나는 팔고 나올 거니까. 그게 이제 모멘텀 투자인데, 이 모멘텀 투자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전략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워요. 아, 그 타이밍을 잡기가 그렇죠. 어렵다는 거의 말씀이시죠? 신의 영역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인간이 어떻게 주가를 이제 정확히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이 뛰어나시고 통찰력이나 인사이트가 뛰어나신 분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우리한테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치 투자.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잃기 싫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치주의 반대말은 성장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완전히 오해인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가치주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가치주의 반대말은 모멘텀 투자다라고 보여지고, 모멘텀 투자를 이렇게 쳐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거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맞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어떤 재료, 예.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앞서서. 테마가 나왔을 때 그 테마에 관련된 주식을 어떤 시나리오 뭐 그런 거에 위주로 이제 투자하는 거죠. 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왠지 가치 투자가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치원 회장님께서는 가치 투자의 1세대이시잖아요. 거의 예. 아버지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 수많은 대중들 그리고 고객들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해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에게만 권유를 하는 게 맞고, 예. 이게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은 1초 만에 이해를 못하면 영원히 이해를 못한다. 이 가치 투자의 개념은 DNA를 타고나야 되는 거고, 대박 나기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데 예. 맞지도 않는 투자 기법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좀 소박한 투자자, 나는 1년에 그냥 금리 이상 수익만 꾸준히 내고 그 대신 크게 돈을 잃고 싶지 않다. 이런 분한테 적합하지. 그냥 돈을 난 깨져도 좋으니까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은 맞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가치 투자의 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격도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의장님도 그런 성격의 바탕에 대해서 여기까지 길을 걸어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예, 저는 완전히 그쪽입니다. 어릴 어떠신데요? 때부터 예. 그러니까 위험한 짓 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뭐 좀 늦게 걸었어요. 늦게 걸었고, 근데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거의 빨리 뛰어다닐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철저히 준비하고 그것도 네. 예. 기어다닐 어렸을 때도 때부터 예. 평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는 안 떨어진대요, 절대로. 기어가다가 이제 뭐 밑에 뭐가 있으면 도로 거꾸로 가고 무서우니까. 네. 조심스러웠고, 용돈을 300원을 받으면은 제가 세 군데 분산 보관했어요. 아기 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예, 100원은 이쪽 후주머니에 넣고, 100원은 안주머니에 넣고, 심지어 100원은 뭐 비밀 주머니 만들어서 허리춤에 이렇게 옷핀으로 껴서 어머. 숨겨줄 정도로 야. 철저하게. 타고난 습성? 예. 타고난 그 기질이 있으셨네요. 예, 예. 그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예, 제 돈을 잃는 것도 싫지만은 고객 돈 잃는 게 너무 싫어서 단 한 분의 고객도 뭐 마이너스가 나면 잠이 안 오고 네. 그런 성격이었어요. 왜 의장이 왜 그 수많은 투자의 규제들의 원칙을 보면은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예.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절대 잃지 마라라고 누가 얘기를 했던 벤저민 그레이엄. 그분이 가치 투자의 대가이시죠.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예, 창시자고 현대증권학의 아버지시고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럼 의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하나의 스승이셨나요? 벤자민 그분이 그레이엄. 가장 큰 스승님이시죠. 어떤 영역에서 영감을 저희가 받으셨어요? 1세대라서 예. 어디서 강의도 못 받고, 워렌 버핏은 그래도 이제 강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저희는 책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 책을 읽고, 버핏 책 읽고, 그러니까 존 템플턴 경이라든지 피터 린치 이런 대가들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습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 쪽이었었어요? 처음 사실, 입문하게 되었을 때가? 제가 동경사무소에서 예, 93년에서 95년 예. 2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일본어로 된 그런 책을 많이 접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접한 거는 1997년도 그때 IMF 이제 외환위기 시절에 어려운 시절인데, 지금 이제 가치 투자 자문의 그 대표로 계신 이제 박정구 대표님이 이제 1년 선배님 되시는데, 네. 그분이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한국판이 나온 거예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 현명한 투자자. 예. 그 책을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 예전에 뭐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일어판으로 좀 어려워서, 근데 한국어판으로 돼서가지고 아주 편하게 아주 네. 읽었는데, 거기서 그 대목이 나옵니다. 네, 돈을 투자의 잃지 말라. 원칙. 예. 첫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위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 것.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은 제가 좀 오만했던 게 IMF 이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제가 운영하던 펀드가 1997년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위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60%였어요. 근데 코스피 대비는 플러스 20%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마이너스 제가 40이면. 잘했다고 예, 생각했어요. 예. 실제로 그때 성과급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고 네. 수익률을 1등을 해가지고 예. 사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고만장하고 있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원금이 40% 깨진 거잖아요. 그때 많은 비난을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입장을 바꿔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주식형 펀드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실 때고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40% 손실이 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 귀중한 돈인데. 그때 너무 이제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찰나에 그 책을 접해서 바로 이거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예. 우리도 미국처럼 좀 가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게 이상하게 흔쾌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1998년 12월에 한국 최초의 가치 투자 전용 펀드가 나왔습니다. 그게 98년도예요. 예, 98년도입니다. 그게 동원, 이채원, 밸류 1호 이래가지고 동원, 이채원, 밸류 밸류 1호 펀드가 이제 등장을 해서 예. 그게 국내 최초의 이제 가치주 펀드가 된 거였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그때 99년에 닷컴 버블이 몰아치는 바람에 예. 99년 제가 9월까지 수익률이 9개월 수익률이 127%가 났어요. 예. 그래서 매일 수익률 1등이라고 이제 언론에 게시가 되고 뭐 베스트 펀드 매니저 뭐 표지 모델로 나오고 뭐 그러던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나날인데 되게 짧았죠. 그 3개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닷컴 버블이 휘몰아쳐가지고 참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인데. 예, 기술주가 그때 엄청나게 오르고 예. 제가 갖고 있는 가치주들은 계속 주가가 조금씩 떨어져. 그렇겠네요. 그 기술주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니까 그렇습니다. 모멘텀 플레이에 예. 조금 더 가까운 영역이었고. 통신주 이런 것들이 예. SK텔레콤이 그때 뭐 50만 원 액분 기준으로 50 갔었고 얼마 전에 20몇만 원 정도 했었고 KT도 20만 원 갔던 게 지금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거품이 심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하다 보면 돈을 막 잃게 되면 내가 괜히 주식했다고 그러면서 엄청 후회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예. 의미에서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 수준보다는 조금 높으면 된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예. 여기 성향에는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서 대가로서 시장에서 엄청 인정을 받는 이유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바가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뭐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에는 소비재 기업이 이상하게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이제 소비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투자했던 레코드를 이어보면은 2000년부터 한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한 1,400% 정도 났어요. 네. 근데 그간 코스피는 한 100%밖에 안 올랐으니까 뭐 괜찮은 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한 3년이 성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사임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예. 그것도 또 사연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좀 어떤 거버넌스 문제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밸류 트랩에 빠져서 네네. 그냥 싸다고만 주식을 샀는데 영원히 싼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싼 거. 예. 기업이 변할 의지가 있고 어떤 좀 거버넌스 같은 게 좀 잘 정립이 된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원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 눌리는 느낌 주식이 좀 그런 기업에 투자를 싸다고만 투자를 한 게 잘못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롯데 칠성입니다. 롯데 칠성이요. 예, 1999년 제가 힘들었던 시절. 예. 근데 롯데 칠성을 발견을 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다 싼 주식이 많았지만 이 주식은 굉장히 좀 애정이 많이 남아있는 주식이었는데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99년에. 발견했을 당시요? 예, 10만 원의 주식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10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뭐 1,몇백억 정도인데 그 전해에 이익이 600억 났었고 그 해에는 이제 800억 정도 났고 야. 그 다음에는 1,000억 정도 이익이 막 늘은 구간이었거든요. 그 당시요. 예, 그 당시에. 예. 근데 그 회사가 서초동에 사이다 야적장을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약 11,700평 정도 되거든요. 땅을. 땅을 서초동에 부동산, 지금도 부동산.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가치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땅이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시가총액이 1,몇백억인데 그 땅의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망해도 땅만 팔아도 그러네요. 그냥 남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가격인 거예요. PER도 그때는 1.3배, 4배 정도 수준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이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주식을 막 소위 미친 듯이 주식을 사가지고 제가 한 1조 정도 운용을 할 때니까 물론 1조요? 예. 그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봤자 뭐 한 200억 샀을 텐데 네. 전체 비중은 얼마 안 됐지만은 상장 주식에 제가 18.4%를 샀어요. 그때 이제 동훈 출신이 신고한 게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신격호 회장님이 이제 17.8%인가 들고 있었으니까 왠지 전화 올 만도 한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그러면서. 저희가 최대 지주였습니다. 오, 예, 예. 예, 예, 예. 근데 10만 원에 샀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기술주는 계속 올라가고 통신주는 예. 10만 원에 산 게 9만 원. 그러니까 더 싸지니까 우리는 이제 철학이 내재 가치는 변함이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은 이건 더 사야 되거든요. 더 안전해진 그렇죠. 거니까. 예. 최소 가치가 30인데 10만 원도 싼데 이제 9만 원 돼 버리니까 더 예. 샀죠. 근데 이게 며칠 있다 또 8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샀어요. 전 절대로 안 지기 때문에 더 샀는데 이게 7만 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의장님의 느낌은 어땠어요? 나의 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왠지 불안했을 것 같은 엄청 느낌도 불안했죠. 있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이거 예.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내가 뭘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때 뭐 성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오락치고 뭐 이제 온몸에 막 병나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하겠습니까? 예.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 아유. 그래서 제가 착각 헷갈리는 게 제가 믿고 있는 건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땅은 영원하다. 11,700평.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11,700평인데 1,700평인가 혹시 내가 뭘 잘못 봤나 말도 안 되는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여의도에서 택시 타고 바로 서초동에 가서 땅을 직접 확인했어요. 다시 봤더니 이제 끝없이 넓은 10,000평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임장도 다녀오시고. 네. 예. 평당 3,4천만 원이니까 3, 4천억 정도 가치는 있다. 근데 시가총액은 이미 1,000억대로 떨어져 버리고 예. 그러고 나서 자신을 가지고 주식을 좀 더 샀어요. 돈은 별로 없지만은. 근데 그게 다음 주에 6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천주라도 살려고 증권사에 그때 전화 주문하던 시절이니까 전화해서 6만 원에 뭐 천주 매수 주문을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아. 못 샀어요. 거기서는 굴복을 할 수밖에 샀어요. 없는. 예. 이게 왜 못 샀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혼마 무네이사라는 일본 에도 시대 일본 사람이 쌀 시세를 주도하는 분인데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에 나오는데 예.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주식을 최저점에 살 때는 마치 깊은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듯한 공포감을 느낀대요. 아. 누구도 절대로 최저가의 주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천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의미 있는 금액을 사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최바닥에는. 그게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굳이 10만, 9만, 8만, 7만, 6만 그 다음날 5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내가 왜 6만에 예. 살 필요가 예.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는 주식을 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못 샀어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장중에 5만 5천을 찍고 얼마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올랐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240만 원까지 간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만약 그때 롯데 칠성을 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샀으면 주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못 그랬을까요? 샀기 때문에 바닥인 거죠. 심리적으로. 네. 그 공포감 가장 많은 공포감이 사람의 심할 심리를 때.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살 때가 무서운 거고. 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주식이 엄청 올라갈 때 자신 있게 사게 되고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걸 팔게 될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고 너무나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좀 상투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저도 이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예를 들면 아모레 패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18,700에 샀는데 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그 위에 이게 400만 원까지. 액면 분할 기준으로 F분에서 지금도 한 2, 30만 원 하니까 예. 지금도 뭐 거의 200배는 올라 있는. 그때 그거만큼 괴리가 굉장히 역사상 가장 괴리가 컸던. 그래서 밀레니엄 버블이라고도 했고 뭐 10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거품이고 기회이기도 했던 거죠. 네.
참 그런 거 보면 의장님 그 가치 투자 인생의 삶을 그 되돌아보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라는 생각도 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열정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구나라는 것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느낄 수 있는 바예요. 그리고 예. 가치주, 뭐 가치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평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왜 저평가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가치 예. 투자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저는 또 하나 굉장히 긍정적이게 발견한 게 예. 최근 주식시장을 볼 때도 약간 그런 전략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예. 그 기업이 소유한 부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겠네요. 예,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이기 예. 때문에 자산 예.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제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취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거든요. 네. 헐값에 사서 제값 받고 팔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주식이 보통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실제 가치가 3만 원이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만 원에 거래될 때 이때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왠지 모를 때 사야 되는 거지. 이유가 있어서 만 원에 거래될 땐 사면 안 돼요. 이유라는 게 그 쓸데없는 이유 있잖아요. 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들, 수급, 외국인이 팔아서, 뭐 연기금이 팔아서, 아니면 알려지지 않아서,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뭐 시장의 유행, 뭐 패션에 반해서 움직일 때, 오. 이럴 때거든요. 근데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대중의 무관심, 편견, 그렇죠. 뭐 이런 예. 것들. 근데 정말로 회사가 나빠져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정말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런 걸 사는 것은 가치 투자가 아닌 거죠. 예, 현재 가치는 이렇지만은 이 기업의 미래가 너무 암울한 기업은 사면 안 돼요. 네. 근데 성장도 하고 이익도 나고 뭐 잘 하는데 뭐 테마가 아니라서 못 오를 때 그럴 때가 저로의 이제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네. 의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한국 수익률은 꽤 괜찮거든요.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죠. 작년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잖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런 예.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 예. 가치 투자 접근으로는 어떠한 섹터나 뭐 종목들이 괜찮은지 투자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여전히 보면은 이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좀 어떤 디플레이션, 저금리가 오래 갔었잖아요. 오래 가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각광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래서 테마주가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이게 180도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고금리,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금리, 중물가 수준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과거랑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유리했었다.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기에 자금 조달도 아주 쉬웠고 예. 거의 뭐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쉽게 또 자금도 조달을 했었고 IPO도 잘 됐었고 금리가 워낙 싸니까 아주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물가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좋은 가격에 좋은 부지에 기지를 설립을 할 수가 있었고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게 거의 불가능해져서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차입금이 없고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좋은 부지, 좋은 설비, 좋은 공장, 좋은 인력을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전통 강자들, 좀 오래된 기업들, 네. 그러니까 우량 가치주들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에 맞는 이제 업종을 떠나서 이제 모든 업종이 오르고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이제 난도가 높아집니다, 지금은. 난이도가요? 예, 난이도가.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는 미국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종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에 온 거고 국내도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가 올라도 모든 바이오가 오르는 게 아니고 골라서 오르고 뭐 KBT가 됐든 뭐 방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기업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업종보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예. 저희가 업종으로 봐서는 여전히 뭐 최근에 꽤 오르긴 했지만 금융업종 쪽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또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KBT 쪽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려면은 이제 거버넌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좋으면서 수출도 잘 되고 PBR도 적당히 낮으면서 PER이 특히 낮은 기업들. 지금 보면 PER이 4-5배 정도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배당 수익률도 뭐 한 6-7% 나오고. 그게 힌트네요. PER 4-5배에서 배당 수익률 한 6-7% 6, 7% 나오고. 정도 나오는. 그러면서 예. 성장하는 기업들,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최소한 향후 2-3년간 전망이 어둡지 않고 예. 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카테고리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꽤 군을 이뤄서 꽤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일단은 골라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한국 경제 보면은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별로 안 좋고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 워낙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또 트럼프 관세 예. 정책도 그렇죠.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 말씀 들어보면은 뭐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업종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 예. 가치 투자는 종목, 기업을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아, 예.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가치 투자는 왠지 잃으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배당 예. 수익에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배당을 매년 7-8% 주면 예. 뭐 10% 정도 손실이 나도 1년 기다리면 또 메워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원이 생기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주식을 더 살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배당이 높다는 건 주식이 싸다는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10%인 기업이 2배 오르면 5가 되잖아요. 그럼 10일 때는 이게 어떤 여력이 예. 2배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좀 펀더멘탈만 좀 개선되면 여기 레벨업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시대를 예, 좀 예. 맞이하면은 가치 투자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밸류업 예. 예, 그 저평가 계속 한국 증시는 받아왔잖아요. 여기서 해결되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느낌도 드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3-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37년째인데 88년에 이 업에 들어와서 37년 내내 들은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요. 38년이나 되셨어요. 현장에 계신지? 예, 37년 정도 예, 됐습니다. 7년.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진짜 이 멍해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고 어떤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든 우리 세대에서 이걸 끝내야 된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 전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이제 아젠다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건데 그 아젠다만으로도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네. 나머지 몫은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제 좀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동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당국이나 이제 그 국힘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좀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좀 밸류업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스터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투자자 보호, 즉 이제 상법 개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은 일종의 좀 규제에 가까운 거고 이제 채찍에 해당되는 거면 세법 개정은 좀 당근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죠. 이 한쪽이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상법 개정으로 몰고 가도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뭐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도덕적이고 비모랄적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장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반드시 균형 있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또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세법 개정도 같이 세법 개정으로 하면 이제 금수세 폐지는 이미 된 거고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는 맞습니다. 그 핵심 예. 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시세 차익과 배당금이거든요. 예, 시세 차익과 배당. 예. 근데 시세 차익은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예. 근데 배당금은 이제 받으려면 1년 기다렸다가 1년 연말에 이제 배당 투자해서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매기는 상황인데 그것도 네. 이제 종합과세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이거를 좀 저희 생각은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마땅하다.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어떤 산업과 기업에 도움을 주는 거고 응원을 해주는 거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주식 양도세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는 25%거든요. 네. 근데 대주주 배당세는 다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잖아요. 그럼 세율의 불일치가 벌어져요. 배당은 50%, 그다음에 양도세는 25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업의 대주주가 배당을 안 하고 잠겨놓고 있다가 회사를 팔면서 그냥 25%만 반만 내면 되는데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실 그들한테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분리과세를 해서 좀 15.4%로 하면은 뭐 연간 배당금이 한 50조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2배로 늘어나면 예. 100조 정도의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면은 경기의 활성화도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만의 예를 보니까 대만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대만이요? 예. 대만이 2008년도에 상속세를 50에서 10%로 인하를 했대요. 그리고 4년 뒤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를 해가지고 네네. 원래는 거기도 50%인데 그걸 28로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것도 아닌데 예. 주가가 한 3배 올라가죠. 그 뒤로. 부럽네요. 예, 그 당시 우리 시총의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저희를 뛰어넘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승계나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경영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 TSMC 같은 기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도 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먼저 시행을 하고 상속세 문제는 이제 많은 전 국민들의 좀 공감이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좀 조정이 된다면 정말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안 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같이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뭐 4천, 5천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걸 우리는 투자 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런 투자가 또 활성화돼야지 한국 경제도 발전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주주들도 기분 좋고 기업들도 예. 뭔가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지. 예.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럼- 반드시 모두를 위한 밸류업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소액주주를 위한 밸류업이 아니거든요. 소액주주, 대주주, 기업, 뭐 종업원들, 투자자, 뭐 소비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두를 위한 밸류업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경제쇼에서 의견을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예.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뭐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화랑을 예. 보였다. 예. 근데 지금은 주춤하지만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예. 엔비디아, 예.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기술 성장주로서 고 PBR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예. 삼성전자를 예.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이슈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38년째 이 시장에 몸담으면서 많은 이들과 소통했던 의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신지요? 예. 예. 미국 주식들 뭐 정말 좋죠.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가신 거고 환율까지 그러니까 더블 메리트잖아요. 환에서도 벌고 주식에서도 벌고. 근데 지금 어쨌든 좀 과열된 건 사실이고 멀티플 자체가 너무 높아서 PR이 20배가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과일 국면에 접어든 건 맞고 아까 말씀드린 난도가 높아지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안전마진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안전했을 거잖아요. 예.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뭐 거의 몇십 배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어쨌든 가치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뭐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투자하셔도 되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좀 휩쓸려서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좋다니까 뭐 그냥 미장에 투자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뭐 5만 원까지도 가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뭐 그 가격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긴 했지만은 최근 한 6만 원까지는 6만 올라갔는데 원까지 이제 올랐죠. 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사실 하이닉스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체력은 이익이 비슷하게 나고 있어가지고 네. 다들 많은 의문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체력, 포텐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어떤 기술력 이런 거를 현재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되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예. 그 삼성전자가 좀 꽤 알려지긴 했지만은 작년에 좀 반도체 좀 재설계에 들어간 거로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과들이 이제 올해 중에 상반기 중에 좀 2분기까지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볼 때는 50%는 넘지 않을까.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좀 애매한 시점이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인데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예. 거라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너무 비관이 팽배했을 때 이제 매수를 했다면 크게 손해 보거나 불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작년에 그때 막 5만 원 갔을 땐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렴돼서 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가치 투자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성장 가치 이런 예. 부분을 두루두루 따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그 배경 하에 예.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장님 어떠세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점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지 뭔가를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가슴 떨리는 기업을 발견해서 예. 이제 살 때 보면은 약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퍼펙트한데 딱 하나 걸리는 게 계열사 지급 보증이 있는데 이게 좀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게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터졌다고까지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놓으면은 괜찮은데 그 가정을 안 하고 사면은 반드시 그게 꼭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의심병 환자라고 하거든요. 가치 투자들은 항상 의심하고 잃지 않아야 되니까 예. 필요한 조건이긴 하네요. 근데 피곤하긴 맞습니다. 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이 기업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의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가 3만 원인데 우리가 비록 10,000원에 샀어도 이게 5,000원까지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이 봤는데. 예. 근데 그럴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모멘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모멘텀 투자의 리스크가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리스크예요. 모멘텀 투자는. 예. 그래서 10,000원에 산 게 9,000원 가면 팔아야 되는 거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가 아니고 기업의 가치가 나빠지는 게 리스크거든요. 10,000원에 산 게 9,000원, 8,000원, 5,000원 가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직 좀 가치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지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주식을 팔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나빠지면 즉시 팔아라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사고방식 자체가 오로지 그냥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그냥 몰입돼 있어요. 이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일련의 환경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데 대한 관심 그리고 수많은 의문점 그런 물음표를 계속 던지면서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고 그 모든 게 없어졌을 때 진짜 가슴이 떨리는 거죠. 완벽한 기업을 발견하게 되는 네.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런 희열을 좀 많은 분들이 맛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예. 하나 그 의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가치는 여전한데 주가가 떨어질 예. 때 예. 조금씩 더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탄도 그렇죠. 필요하고 예. 분산 투자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또 예, 하게 맞습니다. 되네요. 예. 그리고 그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저평가된 걸로 갈아타야죠. 그럴 때는 더 공격적으로 예. 해야 되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항상 건강하고
최대한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싸다고 샀는데 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다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네. 지금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냥 덜 싼 종목을 팔아서 더 싼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예. 그런 비용을 들여야 된다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경제쇼를 보시는 분들이 가치주? 가치 투자란 이런 거야? 라고 오늘 느끼셨을 것 같아요. 초보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서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가치 투자는 좀 외롭고 이제 고통스럽고 지루한 길이라서 예. 이렇게 쉽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런 고통을 이제 몇몇 분만 받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비싸고 화려한 옷이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자기 몸에 맞아야 되니까 예. 어울려야 되고 치수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치 투자가 최상의 전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자기 몸에 맞는 전략이 최상의 전략이다. 모멘텀도 잘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면 되고 예. 뭐 차트 보시는 분은 그게 맞으면 그게 더 맞는 거고 단지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좀 맞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책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으로요? 결국은 대가들의 발자취를 잘 밟아가면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뭐 벤저민 그램의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워렌 버핏, 그다음에 피터 린치, 그 외에 뭐 존 템플턴 경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예전에 보면 존 템플턴 경 같은 경우는 예, 제가 굉장히 예.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인대요. 그 당시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자기는 좋아 보이니까 장기 투자해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단기적으로 한 20-30년간은 안 좋아 보이는데 20-30년 단기적으로. 예, 근데 안 좋아. 100년, 200년을 지켜보면 미국은 예.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예,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예, 벤저민 그레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좀 정량적인 부분에 좀 많이 투자하셨고 네. 그래서 자산 가치, 뭐 현금 이런 걸 많이 보셨고 워렌 버핏은 이제 주로 미래 가치를 많이 봤어요. 성장도 많이 보셨고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중시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질 때까지 향후 이게 벌어질 수익을 현가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코카콜라 이런 걸 투자를 네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접하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저는 배우는 게 많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모멘텀 네. 투자 책도 읽으시고 기술적 분석도 읽으시고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것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가치 투자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으셔서 뭔가 맞는 방식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채원의 가치 투자 책도 저도 오늘 이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오늘 쇼의 내용도 상당 부분 예.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장님 사실 우리가 수많은 경쟁에 둘러싸여 있고 투자 예. 같은 경우에도 그 경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수익률 게임에서. 그렇죠. 근데 책 속에서 제가 봤나? 적성과 취향이 만나는 지점에서 예. 꽃을 피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찰력을 얻어야지 수익률 예. 게임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예. 의장님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취미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요님들에게도 좀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식은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투자의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제 저희가 신규 펀드 매니저를 이제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볼 때나 이제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어쨌든 의지가 중요하고 예. 절대로 굽히지 않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 상상력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네. 저는 좀 엉뚱한 얘기는 하지만 이제 무협지 같은 거를 이제 판타지 소설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상상력은 좀 풍부한 편인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됐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걸 읽으시면서 투자 스트레스에서 일정 부분 좀 벗어나는 역할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밸런스 이런 느낌 있지 그렇죠. 않으셨나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이제 책을 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뭐 인사이트나 통찰력 이런 거는 키우기가 쉽지는 저도 그런 게 부족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지 제가 이런 게 뛰어났으면 이제 모멘텀 투자를 했겠죠. 네. 그냥 방산주에 이제 타 방산주 샀다가 뭐 고점에 팔고 또 다른 거 샀다가 작년에는 뭐 배터리 주식 샀을 거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치 투자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뭐 대가들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예. 그 행동 양식을 따라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흉내내면서 카피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주식시장은 뭐 기쁜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이제는 요님들 같은 경우에도요 투기가 아닌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의 경제쇼 요 네 번째 쇼 즐겁게 보셨나요? 가치 투자. 다른 이들이 절망 속에 내던지는 주식을 기쁜 마음으로 덥석 채간다. 인상적이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을 잃지 않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가치 투자자에 속한다면 주식 대박앤세일 기간을 누려보십시오. 내 소중한 자산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길, 이주의 경제쇼 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번째 경제쇼 요 출연자는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입니다. 창업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녹화는 4월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아참, 이채원 회장님이 요님들께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뭐 존경하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께서 하신 말씀이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이상의 정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원금의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다 모든가 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반드시 이거를 잊지 않기를 부탁드려요.